자, 이번에는 눈을 한번 이 컬러링까지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스타일이 정말 천차만별이고 눈에 의해서 표현되는 게 감정과 뭐 성격과 캐릭터 자체 굉장히 많은 걸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표현해볼 눈은 우리가 그때그때 굉장히 다른 스타일로 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작도 보고 여러 가지 해볼 건데 일단 제가 짤막짤막하게 그때그때 다양한 주제로 올리는데 지금 해볼 거는 눈을 좀 컬러감을 살려서 카툰 느낌보다는 그냥 평범한 성인 느낌의 눈을 컬러로 조금 크게 하나만 디테일하게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그리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G 툴하고 기본적인 연필 툴하고 펜 툴, 그 다음에 그냥 스프레이 툴 같은 걸 이용할 건데 그냥 포토샵으로 작업할 때는 브러쉬 중에 그냥 어떤 거 특정한 거 고르지 말고 그냥 브러쉬 중에 테두리가 뿌연 그 기본 브러쉬 있죠. 그거랑 테두리가 조금 경계가 뚜렷한 거 두 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되고 두 가지 색깔을 섞어주는 그 브러쉬 그것만 이용하면 똑같이 할 수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눈의 형태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추후의 문제고 기본적으로 사람의 눈은 이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죠. 뭐 얇게 해도 되고 뭐 약간 동그란 형태로 해도 되는데 눈의 크기가 좀 과장되게 동그라면 동그랗고 크면 클수록 카툰적인 느낌이 들고 납작하고 크기가 적당하면 적당할수록 그냥 카툰 느낌이 아니라 일반적인 눈의 느낌이 들죠. 자, 테두리를 일단 이런 식으로 잡고 색깔들을 좀 칠해 보도록 할 텐데 색깔 칠하고 여러 가지 작업할 때는 그 레이어가 좀 개수가 미리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죠. 색깔도 좀 칠하고 얘는 중간중간 스몰 G 툴을 많이 이용을 할 거예요. 일단 자연스럽게 색깔들을 좀 칠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동양인의 컬러는 보통 이 정도 컬러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정도로 해서 위아래 좀 색을 브러쉬 크기 적당히 보고 슥슥 일단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눈 표현하는 게 중요하니까 눈 주위만 칠하는 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쌍꺼풀도 표현해 줄 건데 일단은 피부를 좀 덮어주고 그 다음에 눈동자를 이쯤에서 조금 잡아줍시다. 이런 식으로 눈을 표현할 때는 눈동자 지금 아웃라인 잡은 것 자체가 카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성인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드로잉 스타일의 눈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최대한 정원에 가깝게 눈동자를 그리는 게 좋죠. 밑에는 아주 약간의 간격은 있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사람 자체를 그릴 때는 눈이 이렇게 화면에 크게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눈 하나만 컬러랑 같이 해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을 그리면서 원래 거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모양을 잡아주고 눈 꼬리는 적당하게 빼고 앞에 눈물샘도 적당히 잡아줄게요. 좀 이따 표현해 줄 거지만 쌍꺼풀 라인도 살짝 손을 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작업들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 디지털 툴을 이용해서 디지털적인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컬러링 작업을 할 때는 수채화 단계로 해도 좋고 뭘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실제 뭐 요즘 브러쉬나 이 컬러링 하는 스타일도 뭐 프로그램마다 천차만별이죠. 유화 차례대로 해도 되고 수채화 차례대로 해도 돼요. 자, 수채화는 연한 색에서 시작해서 점점 덧칠해서 진한 색으로 해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린 다음에는 얇은 붓을 이용해서 진한 색으로 아주 농도를 진하게 해서 특정 부분들을 묘사하기도 하고 유화는 반대죠. 어두운 색깔부터 칠해 나가서 점점 밝은 색으로 가게 되죠. 왜냐, 유화는 물감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물론 기름을 어느 정도 농도 조절할 수 있긴 있지만 위에 덧칠했을 때 밑에 색이 굉장히 많이 가려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화는 진한 색깔부터 칠하고 이 수채화는 연한 색깔부터 칠하는데 이 디지털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이나 가능해요. 왜냐, 레이어 같은 것도 있고 레이어에 또 투명도를 조정할 수가 있고 브러쉬나 옵션들도 다양하죠.
일단 뭐 둘 다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스머지 툴도 이용하고 레이어 옵션도 이용하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간에 색깔을 좀 칠해야 되는데 얘는 브러쉬를 얘 주위는 갈색으로 하고 일단 이 부분을 까만색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스머지 툴들을 많이 이용하는 드로잉 작업에서는 어떤 모양을 그릴 때 칼같이 딱 어떤 모양을 할 필요는 없죠. 스머지 툴 계속 만져주니까. 눈동자는 일단 이 정도로 칠하도록 하고 테두리를 갈색으로 조금 칠해줄게요. 이 정도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거. 조금만 밝게 하고 조금 두껍게 해서 어차피 면적을 칠할 거니까 좀 더 두껍게 그리고 눈 위에 반사광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림들 보면은 이 눈에 아예 그 주위 환경 자체가 거울처럼 비춰지는 그런 식으로 그리는 방법들도 있죠. 일단 이렇게만 칠해주고 하나 더 칠하도록 할 텐데 레이어를 눈보다는 하나 밑에다가 해서 방법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냥 흰색으로 하고 회색이나 약간 어두운 갈색으로 테두리를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초보자가 쉽게 하려면 이런 색으로 일단 채워주고 그 위에 스프레이를 통해서 흰색으로 칠해주는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밑바탕을 어떤 색깔로 칠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밑바탕 위에 중요한 건 언제든지 덧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만큼 깔아주고 그 위에 스프레이 관련된 스프레이처럼 뿌옇게 색깔을 칠할 수 있는 툴을 이용을 해서 그 위에 색깔을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면 자연스럽게 수정체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죠. 물론 흰색으로 전체 칠하고 약간 진한 색으로 테두리를 해서 덩어리감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방법이든 본인이 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계속 이것저것 그리다 보면은 그 캐릭터의 동작 잡는 것도 어떤 게 편하다 느낌이 오고 칼라링 하는 것도 나는 이 툴로 해서 이런 프로세스로 하는 게 편하다. 각자 본인이 그리기 편한 방법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쯤 해준 다음에 색깔 중에 약간 붉은 계통 브러쉬인데 약간 붉은 갈색 근데 조금 진한 요 정도 색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얘로 테두리를 살짝 좀 눈동자를 잡아주겠습니다. 경계 부분 할 거니까 스프레이 툴이어도 조금 얇은 느낌으로 스몰지 툴로 문대주기 전에 색깔을 뿌려놓는 그런 개념이죠. 하고 조금 더 어둡게
스머지 툴을 쓸 때는 중요한 게 스머지 툴을 하기 전에 어떤 색깔들을 바닥에 뿌려 놓느냐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아예 까만 거보다 조금 진한 걸로 해서 자, 이 다음에 이제 스머지 툴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조금 잡아 봅시다. 지금부터 이 눈동자를 굉장히 많이 만지게 될 텐데 일단 덩어리감을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 정도로 해놓고 반사광이나 흰색 그런 거는 이제 마지막에 할 거고 원하는 대로 스타일을 잡아가시고 이제 윗부분도 조금 덧칠해서 음영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동자 근처에 음영을 줄 때는 붉은 갈색을 이용하는 게 자연스럽게 먹히죠. 자, 눈동자 근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눈동자 근처가 딱딱한 게 아니라 말랑말랑한 피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주위에 크고 작은 이런 굴곡들이 있는 거죠. 물론 몸이나 얼굴에 뭐 측면, 정면 그려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눈이나 우리가 오늘 손도 배울 건데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조금 신중하게 디테일하게 표현해보는 것도 드로잉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죠. 눈 밑에 같은 경우는 약간 진한 색으로 라인을 잡아주고 얘보다는 먼저 그 수정체 자체를 약간 회색으로 테두리를 잡아줬잖아요. 여기는 너무 어둡진 않고 약간 무채색의 약간 요 정도 색으로 자연스럽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크게 하고 약간 이런 색으로 피부 표현도 조금 잡아주고 쌍꺼풀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덧대서 칠할 건데 일단은 라인 한 번 정도 2단계에서 잡아주면 좋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요런 작업도 한번 해줄게요. 색깔 중에 아예 완전 흰색 있죠? 얘를 가지고 이럴 때는 연필 툴 쓰는 것도 좋고 약간 라인 느낌이 살짝 나는 걸로 여자들이 아이라인 그리는 그 부분이 있어요. 살짝 흰색으로 잡아주면 그 부분에 입체감을 조금 살릴 수가 있죠. 스머지 툴로 또 살짝 문대주고 자, 눈동자에서 이제 좀 특이한 표현을 해보도록 할 텐데 눈을 자세히 확대한 사진은 인터넷상에서 구해보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느낌들, 홍채, 동공 그런 느낌들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눈동자도 조금 더 잡아줄게요. 요 정도 색으로
클로즈업이니까 디테일하게 좀 표현을 해봅시다. 진하게도 한번 잡아주고. 이런 작업이 깔린 다음에 이제 만년필이나 그 음영 효과가 좀 진하게 드러나는 그런 라인의 느낌을 확실히 낼 수 있는 브러쉬들로 이제 후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붉은 갈색으로 약간의 눈의 음영을 좀 더. 속눈썹은 거의 마지막에 하게 되죠. 그리고 스머지 툴도 최대한 잘 활용을 하고. 자, 여기다 이제 아이라이너를 점점 여기도 스머지 툴을 이용해서 조금 문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예 흰색은 아니지만 지금 눈 가운데 말고 갈색 영역보다 조금 밝은 색. 예를 들면 한 요 정도. 근데 약간 조금만 붉은기 있는 걸로. 좀 더 얇게. 그리고 섞인 것 그냥 같은 레이어에서 합시다. 중심을 향해서 제가 지금 잔선들을 그려주고 있어요. 스프레이 툴이기 때문에 여러 번 문대야 그 부분에 표시가 나죠. 요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블랙을 잡아서 조금 연하게 가운데 부분을 조금 더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아예 그 뿌연 느낌이 없는 굉장히 진한 펜들 있죠. 예를 들면 요런 느낌, 아예 그 그라데이션이 전혀 없고 뿌연 그 느낌이 전혀 없는 펜으로 가운데를 잡아주고, 이제 여기다가 뭔가 빛나 보이는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도 뿌연 펜보다는 굉장히 뚜렷한 걸 이용해서 뭐 어떻게 그려도 상관이 없는데 좀 더 얇게 조금씩만 자연스럽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살짝만. 여기도 조금만.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안 하는 게 낫겠네. 크게 한 칸만 냅두고 스머지 툴 이용해서 아주 살짝만, 너무 많이 말고, 이런 식으로 아주 살짝만 테두리를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비슷한 작업을 여기 이 갈색 영역에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다시 스프레이 툴 이용해서, 얘도 두께가 중요하죠, 이런 작업할 때는.
부분 조금씩. 너무 많이 하면은 약간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조금씩만 해줍니다. 하다가 눈동자는 언제든지 내 맘대로 칠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잡고 이제는 쌍꺼풀과 테두리, 눈 느낌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눈 밑에 약간 볼록한 살 있죠? 그 부분을 약간 붉은 갈색을 이용을 해서 항상 그리기 전에는 두께 생각하고 밑에 살짝만 잡고 스머지 툴을 해주면은 금방 그라데이션 느낌이 아니 그라데이션이고 그 애교살 느낌이 나죠. 그리고 계속 잡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덩어리를 만들어가고 스멀지 문대주고 몸 바디 같은 거 할 때는 가까이 그러니까 카메라로 항상 찍는다고 생각을 하고 가까이 잡히는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멀리 보이는 부분은 디테일하게는 표현을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또 약간 붉은 갈색을 이용을 해서 쌍꺼풀과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입체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 눈꺼풀이죠. 윗부분과 눈 사이에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요 경계 있죠. 눈 위에 진하게 표현하는 이 부분이 음영이 잘 표현이 돼야 눈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아니면은 그냥 이 약간 쌍꺼풀이나 그런 느낌이 안 들고 그냥 평면으로 보이겠죠. 이 부분의 음영을 자연스럽게 잘 표현을 하는 게 눈 디테일하게 표현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부분도 살짝 잡아주고 스머지 툴로 또 문대주고 그리고 색연필이 요즘에 굉장히 저렴한 게 많아요. 물론 고급 색연필 찾아보면 너무 비싼 것도 많겠지만 저렴한 색연필 중에도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색연필로 그릴 때는 이 스머지 툴이 아니라 진짜 손이나 또 스머지 스틱이라고 있어요. 그런 걸로 문대가면서 종이에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근데 디지털로 그릴 때의 장점은 저장하고 곰이나 그런 게 쉽잖아요. 뭐 그리는 과정을 캡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러쉬 작게 해서 눈물샘이나 디테일한 부분들도 조금 잡아줘 봅시다. 아이고. 자, 이쯤이 됐으면은 그리고 살짝 완전 흰색으로 지금 위 레이어이죠. 상위 레이어에서 지우개를 쓰는 거랑 흰색으로 브러쉬로 문대주는 거랑은 약간 틀리죠. 그러니까 요 근처를 좀 갈색 동그라미 근처를 약간씩만 깔끔하게 스머지 툴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해주는 것도 좋은데 중간중간 흰색. 자, 실제 종이에다 그림을 그릴 때는 지우개가 제2의 브러쉬가 된다고 했죠. 이런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야. 흰색으로 부분 잡아주면 연필보다 더 좋은 역할을 하게 되죠. 쌍꺼풀 부분도 튀어나온 부분을 약간 흰색으로 이런 작업할 때도 브러쉬 두께를 그때그때 조절해가면서
특히나 피부 표현할 때는 붉은 갈색이나 약간 잿빛 그런 살색으로 음영을 표현하고, 흰색을 적절히 잘 쓰면 피부가 반짝거린다든지 윤기 나는 효과를 또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쌍꺼풀 라인이 어색하지 않으려면 얘도 스몰지 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까만색으로 조금 디테일한 라인들을 잡아주도록 할 텐데, 이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이 어플에서는 지금 이런 라인 잡아주고 이런 거 할 때는 만년필 툴이 적당해요. 만년필 툴이 왜 적당하면 이렇게 가다가 요런 느낌 라인 있죠? 요런 느낌 라인. 이런 느낌 라인이 그 속눈썹 만들 때나 뭐 아이라인 같은 거 작업할 때 적당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맨 위에 레이어에다가 아이라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샘에서부터 시작해서 진하게 라인을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쓸 텐데, 뭐 포토샵이든 뭐 페인터이든 본인이 좋아하는 브러쉬들을 빨리 파악해 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오래 그려본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브러쉬 딱딱딱 있잖아요. 근데 이게 초보자들은 여러 가지 브러쉬를 많이 테스트 해봐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뭐 이런 툴 그때그때 선택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끝까지 라인을 좀 잡아주고, 라인을 일단 이 정도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속눈썹은 어디를 중심으로 하느냐를 잡는 게 일단 중요해요. 이 눈 같은 경우는 이 눈을 제가 지금 정면에서 본다고 할 때 눈동자, 그러니까 지금 눈 가운데 동공 있는 이 부분의 위쯤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위는 당연히 속눈썹이 이런 식으로 뻗겠죠. 약간 사이드에서 갈수록 조금씩 꺾어주면 돼요.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딱 우리가 기계가 아니죠. 당연히 랜덤으로 조금씩 삐뚤어진 애들로 조금씩 그려주고, 큰 가이드라인이 되는 속눈썹을 자연스럽게 몇 개 그리고 걔의 친구 속눈썹들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특히나 속눈썹 같은 걸 디테일하게 표현할 때는 브러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다시 브러쉬를 바꿔서 이 정도 느낌으로 아이라인 잡아준 게 자칫 잘못하면 철사 올려놓은 것처럼 어색해지니까 근처를 또 음영을 살짝 또 눌러줘야겠죠. 눈에 너무 튀거나 어색한 부분들은 항상 스머지 툴 이용해서 잘 착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속눈썹들이 펜 툴을 이용해서 직접 그린 거랑 아니면은 스머지 툴을 이용해서 라인 그린 거에서 살짝 뽑아줘도 약간 받쳐주는 얇은 속눈썹들을 또 추가로 만들 수도 있죠. 라인으로 그린 건 뚜렷하고 지금 스머지 툴 이용해서 그리는 거는 조금 뿌옇고 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렸고, 밑에도 그려야겠죠. 보통 밑에 속눈썹은 그렇게 많이 안 해주죠. 물론 어떤 상황 어떤 캐릭터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밑에 속눈썹은 일반적으로 눈이 클로즈업 되는 장면에서 눈 꼬리 부분, 중간부터 눈 꼬리 부분 근처까지 약간씩만 만들어주죠. 역시나 같은 만년필 툴 이용해서 항상 여백은 언제든지 지울 수 있잖아요. 직접 손대기 전에 여백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그려보는 게 좋죠. 얘도 역시나 근처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사이드 부분
너무 한 방향이면은 인조적인 느낌이 들죠. 랜덤으로 요런 것도 한두 개 해주고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 앞쪽 하나만 해줄 거예요. 하나만 해주자. 이런 식으로. 밑에 속눈썹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쌍꺼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얇게 됐는데 좀 더 두껍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어색한 느낌이 어딘지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이 홍채나 요 가운데 눈 가운데 갈색 부분 있잖아요. 이걸 내가 만약에 레이어로 아예 따로 했어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컬러 전체를 그냥 한 레이어에서 했는데 눈 가운데 부분만 만약에 레이어를 따로 했다면 눈이 어디를 보는지 그때 바꿔가면서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 뭐 우리 배웠던 스토리보드, 디지털 스토리보드 툴에서 그런 식으로 이용을 또 많이 해요. 눈동자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보느냐 느낌이 다 틀리죠. 여기서 추가로 눈썹까지만 해주도록 합시다. 눈썹까지만 할 건데 종이가 작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좀 좋다. 얘를 옮기도록 할게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옮기려면 레이어다 병합해야 되네. 병합하지 뭐. 모두 병합해서 하나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서 옮길 수가 있어요. 눈썹 그릴 자리가 좀 있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옮겨 봅시다. 그다음에 더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막 늘리고 줄이고 이런 거 있죠. 요러면 조금 더 약간 얄쌍한 눈이 되겠죠. 회전 요 정도 한 다음에 좀 돌리고 싶은데 요 정도 딱 요 정도에서 눈썹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눈썹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위에만 쓰고 밑에는 브러쉬를 잘 안 써봤는데 눈썹 얘기 나온 김에 다른 브러쉬도 좀 요거 뭐 괜찮네요. 약간 파스텔 느낌인데 살짝 잡아주고 좀 요 정도에 있죠. 눈썹은 정말 그리기 천차만별인데 요즘은 또 아이돌 같은 경우에 두껍고 일자 이렇게 갈매기 모양이 아니라 일자로 그리는 눈썹도 많이 유행을 하고 그게 그대로 작품들에 드러나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색깔만 툭툭툭 던진 다음에 스멀지 툴이나 뭐 등등 이용해서 스멀지 툴을 굉장히 얇게 해서 조금씩 눈썹 모양을 너무 다 잡으면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보통 앞부분 정도는 살짝 이렇게 잡아주죠. 눈썹의 앞부분만. 나머지는 스머지 브러쉬 모양을 좀 길게 해서 자연스럽게 쭉쭉 뽑아주고. 근데 눈썹 그리는 방법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요렇게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이쁜데?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모양을 조금 바꿔봐야지. 아이고, 이게 좀 낫다. 그죠? 자, 이렇게 컬러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이 정도 느낌으로 해서 어차피 눈썹까지는 해줬으니까 눈썹 근처만 좀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조금 어둡게 해서 이 부분 음영 살짝 잡아주고
눈썹뼈라는 게 있죠. 눈썹뼈. 이렇게 만져보면 눈썹 끝나는 부분에 뼈가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푹 들어가고 그 밑에가 이제 눈이죠. 이 부분 살짝만 음영을 해주면 또 자연스럽게 되죠. 그리고 쌍꺼풀이 있고 쌍꺼풀 뒤에가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분도 살짝만 잡아줄게요. 아주 조금만. 쌍꺼풀 있으면 쌍꺼풀 뒤에 살짝 들어간 거. 그리고 스머지 툴로 문대주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컬러링으로 해서 눈을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몸 컬러는 뭐 몇 단계 지난 다음에 이제 할 텐데 몸도 똑같아요. 뭐 2단계로 나눌지 3단계로 나눌지 4단계로 보통 3-4단계에서 몸 컬러링은 끝나게 되는데 처음에 기본 피부 색깔 어두운 부분 해주고 스멀지 시켜준 다음에 스멀지 해도 되고 그림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영역을 경계해서 나누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밝은 면 칠해주고 스멀지 시켜주던지 아니면은 뭐 스프레이 툴 같은 걸로 연하게 흰색으로 밝은 부분들을 뿌려주면은 자연스럽게 매끄러운 피부 색깔이 연출이 되죠. 자, 어쨌든 컬러를 이런 식으로 쓴다. 뭐 레이어 옵션이 있기 때문에 뭐 수채화 느낌으로도 할 수가 있고 유화 느낌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툴에도 익숙해지고 그리는 방법이나 표현하는 방법이 손에 좀 더 익어요. 그러면은 몸 표현할 때나 뭐 얼굴 칠할 때나 어쨌든 그때 하나하나 완성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눈 컬러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것도 그려보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윙크한 것도 한번 그려보고 눈을 굉장히 놀래서 크게 뜬 것도 그려보고 눈을 요 테두리는 그대로 두고 눈동자 위치만 옮겨가면서도 약간 또 수정해보고 왼쪽을 흘겨볼 수도 있고 오른쪽을 막 째려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몇 가지 그려보면은 좀 더 실력이 향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눈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